자,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한데요. 김효선 캐스터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감 10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구직자는 아직도 고민한다입니다. 직업 혹은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구직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고민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들의 고민이라면 조금 아프더라도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만 우리 구직자들의 고민은 얼핏 듣기에 특별하진 않아도 그리 쉽게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직자들의 속앓이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구직자들은 고민이 있을 테고 구직자와 고민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텐데 서희 씨 어떻게 보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직자들이 또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마음앓이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뒤숭숭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직자 대표 두 분이 나와 있으니까 요즘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옥주 학생, 요즘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해요? 네, 저도 흔히들 말하시는 구직자인데요. 네. 그렇죠. 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취업과 비전의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저의 최대 큰 고민이에요. 취업과 비전의 연결고리. 네, 네. 아무래도 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호 학생은 어때요? 고민이 뭐예요? 저는 해외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 한국 취업 시장에 대한 그런 정보 부족. 정보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아하. 그런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 얻을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의 또 심각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민, 말씀하신 고민을 좀 누구와 함께 털어놓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털어놓고요. 예. 네, 그리고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학교 선후배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멘토들에게 많이 털어놓습니다. 털어놓고 나면 어떻게 많이 풀리는 편이에요? 네, 일단은 말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이 먼저 1차적으로 풀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고 나서는 거기서 더 좀 냉정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호 학생은 누구와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먼저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풀고 그리고 같은 고민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푸는 편입니다. 스트레스 푼다고 막 화내고 그러는 거 아니죠? 화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의 짐을 더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단 두 학생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구직자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윤 팀장님 조사된 부분이 있다고 하죠? 네. 네, 구직자들의 고민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58명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1위가요 32.5%로 취업 선배였고요. 네. 2위는 부모님, 3위는 취업 컨설턴트, 4위는 친구, 5위는 교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취업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근데 2위가 이제 부모님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과 털어놓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오히려 취업에 대한 얘기 꺼냈을 때 더 멀어지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옥주 학생 부모님과 고민 털어놓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어때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약간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워낙 그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저의 선택을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예. 그렇지만 이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죠. 그렇군요. 기대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담감도 좀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동안은 그런 기대나 부담감 때문에 부모님과 얘기를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장 큰 네. 나의 편 부모님밖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대호 학생은 어떨지 궁금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랑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 차이가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이제 같은 공감대가 가장 이제 잘 형성돼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해해 주시긴 하는데 네.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이제 취업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괴리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죠. 뭐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런 편에서 되게 심적으로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효선 캐스터는 어떤지 궁금한데 부모님과 생각 차이 뭐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느껴본 적 있어요? 진로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옥주 학생처럼 저도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취업을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함께 불안해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서먹해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방송 일을 준비할 때 부모님하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똑같이 아무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멀리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4위가 바로 친구가 차지를 했는데 친구였죠? 친구라는 예. 존재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요즘 있던데 예. 맞는 이야기죠? 네,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렇죠. 네. 예, 취업부터 커리어가요. 구직자를 대상, 구직자 3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친구나 동기 등 취업 라이벌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가장 꼴불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 1위가요.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형으로 나타났고요. 2위는 투덜이형, 3위는 서류 합격할 때마다 유난을 떠는 설레발형으로 나타났고요. 4위가 취업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는 밉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저도 밉상. 생각나네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방송국의 공채 시험을 봤을 때 네. 물론 최종적으로 합격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같이 주망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서류 발표가 난 걸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네. 이제 전형 발표가 난 거를. 근데 그 친구가 자기만 시험 보려고 그거 취소됐대. 정말요? 어린 마음에. 그거 마감됐어. 이랬던 친구도 그런 있었어요. 친구는 분명히 떨어졌죠. 바로 떨어졌어요. 바로. 네.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누군지. 바로, 아무튼, 그렇죠? 네. 네, 우리 옥주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밉상의 친구들 없었어요? 많죠. 예. 근데 특히 이제 정보만 친구들한테 캐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정보는 안 알려주고 정보만 이제 캐려고 해서 딱 입 다물어 버리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밉상이죠. 그래요. 네. 맞아요. 대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밉상, 아주 미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유형의 친구들이 미워 보여요? 진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되게 공감하는 게 이런 정보 싸움인 것 같은데 네. 자기는 주지 않고 예, 받으려고만. 받기만 하고 이런 걸 이제 풀지 않는 그런 게 참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응수해요? 응수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친구구나 그냥 살짝 멀리하는. 멀리하는. 착하네요. 저 같으면 응수할 것 같은데. 우리 효선 씨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 준비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밉상으로 다가온 친구 어떤 친구들 있을까요? 제 친구 중에요. 정말 밉상의 친구 딱 한 명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본인은 지원을 안 했대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꼭 나타나더라고요. 풀 메이크업하고. 풀 메이크업하고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나 준비하고 왔어. 딱 이거 보여주면서 네. 나타나는데 저 친구 뭐지? 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그 친구? 똑 떨어졌어요. 여기도 같이 봤습니다. 네. 여기도 같이 봤다. 어떤 친구인지 우리 PD님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정보력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데 뭐 이미 취업을 못한 친구들끼리는 이런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취업을 한 친구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더 밉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죠. 네, 없었으면 했지만 치밀한 설문조사 결과 있었고요. 네. 네, 구직자의 단계를 넘어서요. 취업한 이들이 이러면 정말 더 얄밉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이 제일 얄밉냐를 조사했는데요. 네, 1위가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한테요. 네. 뭐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호박시형이 진짜 있었고요. 무시하는. 네. 그리고 취업 못한 친구 앞에서 괜히 회사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눈치 없는 진짜 못됐네. 눈치형이 예.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본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오지랖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놓고 무시하는 독설형이 17.4% 동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얼마나 이 친구들 때문에 왜 속을 긁어? 맞아요. 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취업 멘토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상담받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네. 주실까요? 네, 구직자가 취업 멘토에게 상담받는 부분은요. 진로 결정 문제가 58.8%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취업 노하우가 46.7%, 네. 자신의 적성 찾기, 자기 개발, 직무 내용 순으로 나타났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취업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실무 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위권 답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기타 사항이 눈에 띄네요. 취업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이거 뭐 심각한 겁니까? 뭐예요? 네, 흔히 구직병 또는 취업병이라고 불리는 예. 신종 질환이라는
명칭이 나올 정도로 요즘 그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아이고. 이 질병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이런 질환은 채용이 시작되면서 더더욱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구직자의 87.2%가 구직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네. 구직병의 주요 증상으로는요,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한다, 가끔씩 자괴감이 든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다,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등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런 감정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구직자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 네. 아무래도 여기 계신 구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느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떠셨어요? 먼저 옥주 학생. 네, 저도 이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메일 확인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이메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메일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신청을 해놨어요. 이제 네. 뭐 제가 원하는 취업 정보? 어떤 기업, 네. 취업 정보, 어떤 기업, 어떤 채용 정보, 이제 그걸 맞춰놓으면 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나 오지 않았을까 계속 확인해보는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네. 구직병이죠, 구직병에. 대호 학생도 구직병 있어요? 예, 저도 메일 같은 거 되게 수시로 확인하고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계속 울리다 보니까 예. 이게 뭔가 좋은 소식이 만나면서 메일을 자꾸 보는 게 되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 정신병이 들지 않나. 맞아요. 너무 습관이 잦다 보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가장 또 대표적인 증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은 정말 심각한 정신 질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죠. 예. 네, 불안하고요. 네. 또 우울하고 스트레스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취업 상담을 받기보다는 네. 먼저 전문의를 만나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구직 때문에 우울증 걸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취업 멘토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1위가 바로 진로 결정 문제였는데 취업 멘토로 꼽히고 있는 우리 윤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취업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상담을 또 하고 계시죠? 네, 진로 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그렇군요. 진로 결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으실 예. 것 같아요. 근데 그 진로 결정 문제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는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너무 불안하다 네. 보니까요. 자꾸 멘토를 찾습니다. 친구에게 얘기하고요.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컨설턴트들에게 얘기해서 정답을 제시해 주기를 자꾸 바랍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도움이고요. 그렇죠.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건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네.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서희 아나운서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떻게 흥미를 발견하게 되셨나요? 아, 제가요? 제가 방송 일에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방송의 어느 부분이 아니라 그냥 TV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연출을 하고 싶다가 나중에는 나 연출하기 너무 예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 뭐 하지? 나 말도 잘하는데 그러면 MC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아, 근데 이거 스토리네요, 진짜.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다들 시작하는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방법을 하나 권해드리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을요, 사건 위주로 한번 기술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캠프를 갔었다. 거기서 내가 조장을 했었고, 소풍을 가서 장기자랑 어떻게 준비를 했었다. 미술대회에 나갔었다. 그런 일들을요, 쭉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흥미를 가지고 했다. 좋아했었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먼저 표시를 해보시고요. 예. 그 일들과 직업이 관련이 돼 있다라면 그런 직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고 나면요. 내가 정말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험에 대한 방법도 좋은데요. 경험하는 게 힘들다라면 네. 심리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MBTI 심리검사나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적성 검사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검사를 한번 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MBTI 심리 검사 이거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검사들 다 돈 주고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상담을 받고 검사를 할 경우에 유료가 많이 있는데요. 네. 요즘 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이나 워크넷.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들어가시면 이런 심리 검사들을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검사 받아보셔서 내가 어떤 것에 좀 흥미가 있는지 좀 알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구직자들이 진료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사례가 또 있다고 하죠. 네, 그 두 번째가요. 요즘 아무래도 대학생 시절에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요. 아, 내가 과연 졸업을 해도 될까? 아니면 휴학을 해야 되나? 졸업 유예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게 기업에서는 이제 졸업 후에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또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웬만해선 학교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주변에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예. 10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10명 중에 10명? 10명 모두 다. 네. 그 정도로 많이. 네, 그 정도로 많아요. 요즘에 이제 기본 1년 이상 휴학하거나 아니면 예. 이제 졸업 유예하는 건 되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호학생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예,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졸업 유예 많이 하고 그리고 졸업 유예 기간에 또 다른 스펙을 준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취업 전문가의 입장에서 윤 팀장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 휴학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휴학을 했다. 휴학 기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분명하시다라면 휴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이요. 뭐 토익을 900점 이상은 꼭 맞아야 되고요. 네. 자격증이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보니 토익도 낮고 자격증이 1개도 없다라면 휴학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라면 꼭 휴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기업에서 그 졸업 후에 취업 준비 기간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또 반대로 기업에서 재학 기간이 긴 학생들, 뭐 예를 들자면은 휴학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이게 뭐지 하고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여학생이에요. 예. 근데 대학을 8년을 다닌 오. 거예요. 오. 네. 그래서 한 학교를. 네. 네. 그럼 도대체 얘는 뭘 했길래 8년이나 보냈냐 해서 이력서를 보면 꼭 학생들이 뭐 저는 연수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뭐 인턴도 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그럼 얘가 진짜 했는지 보기 위해서 면접 볼 때 물어봅니다. 네. 어학연수 갔다 오셨는데 영어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얘는 이 기간을 버렸구나, 잘 못했구나 해서 그 기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휴학 기간이 있었다, 공백 기간이 있었다라면 그 기간에 무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걸 증빙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공백 기간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그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요즘 보면요. 대학에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는데요. 건축이나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문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 전공을 살려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없고요. 예. 그리고 내가 가려는 쪽이 석사 이상을 원한다거나 그런 연구원들을 원한다는 경우가 많아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중소기업을 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난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학원 졸업하신 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꼭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구직자는 아직도 고민한다라는 주제로 공감 100%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좀 평범한 고민인 것 같지만 구직자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해법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자, 윤 팀장님이 이 고민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구직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네, 당연히 고민이 많은 시기고요. 네, 아마 혼자 생각하실 때 나만 힘들 거야, 일자리 너무너무 없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자리 있고요. 들어가실 수 있는 곳 많이 있고요. 본인이 가진 장점들을 바라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뭘 느꼈을까요? 네, 먼저 대호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땠어요? 네, 오늘
직접 이게 컨설턴트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게 들어갈 때는 많구나. 조금 더 잘 준비하다 보면은 아직 이렇게 포기할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의지를 다지게 되네요. 예. 그리고 또 좋습니다. 김효선 캐스터 입장은 구직을 했지만 또 다른 또 구직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어때요?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특히나 내가 무슨 기간 동안에 확실히 증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잔매거진 직업방송에서 확실하게 저의 진가를 좀 보여주고 저의 경력도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옥주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도 아까 그 세 번째 그 고민, 대학원에 대한 고민을 사실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목적이 좀 분명히 다시 찾아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확실한 의지와 목표가 있지 않으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구직자들은 아무래도 다 똑같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수많은 멘토 중에 잔매거진을 하나의 확실한 멘토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잔매거진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는요. 앞서도 잠시 인사를 나눠봤지만 우리 장대호 학생을 통해서 프랑스계 리서치 기업 입소스 코리아의 인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